분실물 임현. 실제로 사라지는 것들은 더 많았다. 예를 들어 채널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리모컨이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다시 읽으려고 덮어둔 책이라든가 오다 가다 받은 명함을 어디에 두었는지 도무지 찾을 수 없던 적도 비일비재했다. 빨래를 정리하다가 양말 한쪽만 남는 일도 많았는데 그런 것 중 어느 것은 종종 의외의 곳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 생각으로 나는 오늘 아침 신발장을 열어보았다.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 아니었다. 아무리 취중이라지만 그런 곳에 둘만한 물건 같지는 않았다.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욕실과 베란다, 주방의 싱크대도 주의 깊게 살폈다. 바닥을 더듬고 이불을 들춰보았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안경이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심각한 난시 탓에 안경이 없는 나는 정말이지 코 앞에 것도 알아볼 수 없었다.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모두 동의하는 말이겠지만 이게 여간 불편한 물건이 아니다. 한겨울 실내에 들어서면 뿌옇게 김이 서리기도 하고 더운 날에는 콧등에 찬 땀 때문에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몸의 일부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이미 쓰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 세수를 하는 바람에 미간에 상처를 남기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나는 안경이 있을 만한 곳 근처를 기어다니며 손바닥으로 더듬었다. 그걸 어디에 뒀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평소라면 침대에서 손 닿을 만한 거리에 있는 탁자에 올려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날 회식이 길어진 탓에 집에 도착했을 때는 씻고 어쩌고 할 겨를도 없이 쓰러지듯 잠들어 버렸다. 외출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 안경도 벗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다. 잠결에 벗겨졌다면 어디 멀리 가지 않았을 텐데 때마침 휴대전화가 울렸다. 다행히 전화기는 바닥에 떨어진 외투 주머니에 들어있었다. 나는 코앞에 그것을 가까이 대고 발신자의 이름을 확인했다. 양 부장이었다. 출근하기 전에 먼저 들려야 할 곳이 있어 계약서 하나만 받아와. 중요한 거래처니까 실수하지 말고. 그러고는 문자 메시지로 약속 장소라 생각되는 카페의 상호와 함께 주소를 보내주었다. 나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서 안경이 있을 만한 곳을 생각했다. 이불 속 어딘가에 들어있는 게 아닐까? 침대 아래 떨어진 것일 수도 있었다. 혹시 부러지거나 깨졌으면 어쩌지? 당장 안경을 맞출 만큼 시간이 여유롭지는 않았다. 양 부장이 말한 거래처 사람을 만난 뒤 안경점에 잠깐 들를 생각이었다. 약속 장소까지는 아주 멀지 않았으나 택시를 타고 갔다. 지하철을 타기에는 역까지 걸어가야 할 시간이 어중간했고 버스를 기다리기에는 노선 번호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나는 지금 내가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택시를 잡는 동안에도 애를 먹었다. 빈 택시인가 싶어 손을 흔들면 트럭이 내 앞을 쏜살같이 지나가기 일쑤였다. 도착했을 때는 예정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혹시 누군가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주변을 두리번거렸으나 나 말고 다른 손님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나는 가장 눈에 띌 만한 테이블을 골라 먼저 자리를 잡았다. 곧이어 누군가 매장 안으로 들어왔다. 혹시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인가 싶어 나는 그쪽을 유심히 바라보았으나 안경을 쓰지 못한 나로서는 무엇도 확신할 수 없었다. 어쩌면 카페의 점원일 수도 있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일 수도 있고 교복을 입은 중학생일 수도 있었다. 그런 생각으로 우물쭈물하는 사이 그 사람이 먼저 내 쪽을 향해 걸어왔다. 나는 오랫동안 그를 기다려 왔다는 듯이 반갑게 맞이하며 그와 가볍게 악수를 했다. 계약건으로 나오신 게 맞냐는 말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을 땐 안심이 되었다. 그는 의자에 앉으며 하마터면 약속 시간에 제때 도착하지 못할 뻔했다는 말부터 꺼냈다. 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안경을 잃어버렸거든요. 그걸 찾느라 한참을 헤맸습니다. 아, 이런 우연이 있나.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그걸 찾느라 고생 좀 했거든요. 계약서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우리에게만 우스운 이야기를 잠깐 떠들었다. 혹시 신발장은 찾아보셨습니까? 내가 물었다. 그럼요. 신발 속까지 하나하나 다 찾아봤는데 전혀 없더군요. 그는 아주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 다음에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여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그 순간 우리의 거리는 전에 없이 가까워졌는데 나는 어쩐지 그의 얼굴이 몹시 낯이 익다고 생각했다. 안경을 쓴 모습을 본 적은 없지만 지금의 얼굴은 분명 낯설지 않았다. 물론 어디에서 만난 적이 있다거나 내가 그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랬다면 그걸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지 않나? 그는 다름 아닌 나를 아주 닮아 있었던 것이다. 뿌옇게 흐린 시야의 초점을 맞춰보려고 나는 눈가를 찌푸렸다. 그걸 보고 혹시 다른 의미로 오해할 것이 조금 염려되었으나 안경이 없는 우리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표정이었다. 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으나 중요한 거래처라는 부장의 말이 신경 쓰였다. 혹시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말이 아닌가 걱정이 되었다. 내가 뭐 뛰어난 외모를 지닌 것도 아니고 그런 나를 닮았다는 말이 칭찬처럼 들릴 것 같지는 않았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통화를 위해 나는 잠깐 양해를 구한 뒤 자리를 비웠다. 양 부장이었다. 자네 지금 어딘가? 왜 아직 약속 장소에 가지 않았어? 나는 양 부장에게 지금 그 거래처 사람과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내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방금 자기가 받은 전화는 무엇이냐며 오히려 내게 화를 냈다. 아니 지금 그 거래처 사람이 옆에 있다니까요. 나는 그와 통화시키기 위해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자네 내가 일러준 곳으로 찾아간 게 맞나?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매장 점원에게 양 부장이 내게 보내준 주소를 확인시켜 주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점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곳은 옆 건물이라고 알려주었다. 그곳으로 서둘러 달려갔을 땐 기다리는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다.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지? 누구길래 나와 마주 앉아 계약서에 서명을 했단 말인가? 나는 처음에 그 카페로 다시 돌아왔다. 그 사람은 물론 계약서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점원에게로 가 혹시 방금까지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는 그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안경만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더 정확하고 세밀한 묘사가 가능했을 것이다. 역시나 점원은 좀처럼 애매한 나의 설명에 선뜻 답하지 못했다. 다시 내가 말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나 말입니다. 나. 여기에 나랑 아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었거든요. 점원은 몹시 난처하다는 듯이 내게 사과를 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그러고는 아주 뜻밖의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안경을 잃어버렸습니다. 난시가 심하거든요. 지금은 아주 가까운 거리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 점원을 바라보았다. 점원은 내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가늘게 눈을 뜨며 나는 그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아마 그도 비슷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내가 알지 못한 사이 매장 안은 손님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들이 누구인지 나는 전혀 구분할 수 없었다.